레지던시, 레지던스, 그 창작 스튜디오, 이 세 단어는 예술계에서는 다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예술 창작자, 작가한테 일정 기간 동안 작업실을 제공해주는 지원 사업이 레지던시예요.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잘 안 붙죠. 처음에는 레지던시가 서울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에서 레지던시를 굉장히 많이 운영해요. 그래서 저도 매년 전국에서 입주작가 멘토링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거길 가거든요. 근데 올해 갔던 곳 중에 김해도 있어가지고 거길 갔어요. 근데 이름이 레트로 봉황이에요. 김해 봉황동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봉황동에서 시작했다라고 해서 레트로 봉황이라 이름이 또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공간이 처음 생긴 게 2017년도라고 하니까 아주 길지는 않지만 또 짧지도 않아요. 2017년도에 처음 생길 때는 여기 운영자가 30대 지금 초반에 그 작가 출신인 남효진이란 그 대표인데, 자기 작업실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창작 스튜디오로 자리를 잡은 경우인데, 작가가 자기 작업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전시장으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레지던시로 만드는 현상, 요 비슷한 현상이 2013년도에 서울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있었던 신생공간 현상이 있습니다. 신생공간도 미대 졸업생 혹은 작가들이 자기 작업실에서 전시까지 연 경우죠. 근데 이 두 개는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신생공간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우르르 생겼다가 우르르 사라져서 지금 별로 없고, 그리고 신생공간이 내세웠던 그 어떤 가치 중에 하나가 작가의 생존이었기 때문에 영리 공간이었습니다. 작품도 팔기도 했다고요. 근데 레트로 공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창작 스튜디오로 자리를 잡은 경우고, 그리고 비영리 공간이죠. 하지만 신생공간 현상이나 이 김해에 있는 레트로 공간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청년 작가 세대 혹은 미대 졸업자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상 미대를 졸업하고 나니까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일이 많지 않으니까 작가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 나선 현상이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많은 창작 스튜디오들이 그 외부 평론가하고 자기 입주 작가들하고의 그 매칭을 보통 2번 정도 마련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김해에 2번 내려갔습니다. 한 번은 6월 달에 내려가고, 한 번은 10월 달에 내려갔는데, 6월 달은 오픈 스튜디오였고, 10월 달은 결과 보고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픈 스튜디오라는 거는 작가들의 작업실을 매칭된 평론가하고 혹은 불특정 다수 관람객한테 공개하는 행사죠. 오픈 스튜디오 포스터가 나와가지고 보내줘서 받아봤더니 왠지 건물의 모양을 찍은 도안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김해에 내려갔더니 레지던시 건물의 모습을 그대로 딴 거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오픈 스튜디오 가서 제가 담당한 작가, 이름이 조성원인데 그 작가랑 좀 대화도 나누고 그러다가 왔고, 10월 달에 있었던 결과 보고전은 입주 기간이 끝나면 입주한 작가들한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보고하라 라는 게 결과 보고전이거든요. 그 10월달 결과 보고전은 김해 문화의 전당에 윤슬미술관이라고 있어요. 그 안에서 열렸고, 전시 제목이 레리라우, 그러니까 뭐 안에 있는 모든 걸 보여줘, 뭐 이런 제목으로 결과 보고전을 열어서 거길 갔다 왔습니다. 저한테 배당된 작가, 제가 담당한 작가는 조성원이라는 사람인데 디자인 전공 베이스예요. 그래서 보통 디자인 전공에다가 순수 창작자로 외유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창작 욕구가 계속 억눌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전공자 가운데 순수 예술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조성원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맡은 작가 조성원은 박스, 상자, 그러니까 육면체를 자기 작업의 기본 도형, 기본 미학으로 간주를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스라는 게 그 안에 너의 마음도 담고 나의 마음도 담을 수 있다는 일종의 하나의 은유적인 매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박스를 자기 창작의 기본 도형으로 삼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매칭 프로그램에 제가 담당한 작가에 대해서 짧은 평문을 써서 창작 스튜디오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고를 좀 구상하다가 이 조성원을 갖다 규정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궁리하다가 제가 떠오른 게 동심입니다. 격자 무늬로 만들어진 아이 얼굴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클라우드보이라고 해서 몽실몽실한 인형의 모습이라든지, 이 조성원이 만든 모든 작업이 아이들 그 장난감처럼 생겼어요. 그것도 동심하고 연결이 되고, 무엇보다 조성원 작가가 건장한 체구나 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동심에 찬 그 인물이에요. 이건 만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조성원의 자기 미학의 출발점이 박스, 육면체는 너무 단순하고 보편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차별성을 갖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게다가 이 박스 혹은 격자 무늬는 현대미술, 특히 추상미술에서 기본적인 도형이 되는 게 또 격자 혹은 박스거든요. 수직선하고 수평선만 연결하게 되면 잘 이게 조절만 하게 되면 어떤 형상들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형의 기본 공식이기 때문에 디자이너 출신인 조성원이 이 박스를 자기 작업의 출발점으로 간주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라이트햇 박스라든지 뭐 시소의 무게라든지 여러 작업들이 어떤 격자 무늬로 만들어진 그런 작업들이 나오고, 그 스타일은 디자인 전공자 출신답게 각 기본 도형들을 딱 맞아떨어지게 구성하는 그런 깔끔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설명할 만한 키워드를 또 뭐가 있을까, 동심 말고 생각을 해봤더니 작업을 계속 뜯어보니까 공동체주의 혹은 미술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무거운 그 중력, 이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작업도 있고 디자인 작업도 있고 평면 작업도 있고 입체 작업도 있는데, 경남 김해에 머물 때 주공 아파트 입주민을 인터뷰한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 울산 3분 영화제에 출품한 또 울산 지역민을 인터뷰한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어요. 이게 모두 다 그 지역 공동체랑 작업을 함께한 경우죠. 그리고 빛의 방이라는 작업에서도 자기 혼자가 아니라 공동 작업으로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의 메시지 중심주의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혹은 뭐 불특정 지원자를 대상으로 5분, 10분 정도의 짧은 초상화를 그려서 제공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올해 2021년도 5월 달에 울산 태화강이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로 등재가 됐대요. 근데 이걸 뭐 추구할 의도로 제작했겠지만, 태화강 철새 보호캡이라든지 연필꽂이 아트 상품, 이 모두가 사실 예술의 사회적 기능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죠. 제가 볼 때 보완점도 좀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볼 때 조성원은 박스가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은유에서 시작됐다라고는 하는데, 이 박스가 워낙에 보편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차별성을 갖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에 너무 연연하지 말거나, 아니면 아주 독창적인 박스를 구상을 하거나 이런 조언을 줬고, 작품을 의미부여하고 결부시키려는 부담에서 조금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스가 무언가를 담고, 내 마음도 담고 너 마음도 담고 뭐 이런 은유적인 도구이기도 하지만, 작업을 다 뜯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의미부여가 돼서 보다가 좀 에너지가 소진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가 부여한 의미의 무게감하고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의 가벼운 외관, 귀여운 외관하고 좀 비대칭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작가들한테 해주는 단골 충고가 있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로 자기 작품을 해설하지 마라. 작가의 진지한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육면체 기본 도형으로 만들어진 간결한 캐릭터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트로 보왕 측에 제출한 그 평문에는 쓰지 않은 표현인데, 저는 오히려 남다른 귀여움으로 승부를 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했어요. 10월달 결과보고전 가서 뭐 디프리도 가서 거기서 뭐 대표랑 그 입주 작가들이랑 같이 어울리기도 했고, 그리고 김해에서 서울을 가는 KTX가 진영역에서입니다. 그래서 진영역까지 제가 갖고 온 자전거로 타고 가는 모습을 조성원 씨가 지금 찍은 영상이 지금 뒤에 나오는 영상이에요. 김해 창작 스튜디오 레트로 보왕은 내년에도 3, 4월 달에 입주 작가를 공모를 해서 5명한테 공간을 지원해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창에 레트로 보왕 치게 되면 인스타그램이 잡힙니다.